52쪽 한번 보시고요.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쪽의 파일을 열어놓고 봤는데요. 조건부 서식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꾸미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글꼴을 꾸미거나 병합하거나 하여튼 글 꾸미는 거를 서식이라 그랬는데,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내가 지정하는 대로 자동으로 꾸며져라 이런 얘기죠.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꾸며질 거고. 그런데 지금 52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고요. 쉬운 문제로 가볼게요. 교재 58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래 문제 2번이 있어요. 문제 2번. 기출 02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기출 02번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성적 현황이라는 표에서 C의 5번째 이자경 1학년 90점 점수서부터 시작해서 G의 12번째, 즉 1, 2, 3학년 모든 점수를 다 블럭을 잡아놓고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두 줄 밑줄을 치고 굵게 표시를 하래요. 그럼 90점 이상이 아닌 애들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 그리고 기타 규칙. 왜 크거나 같다라는 게 없잖아요. 이상이니까 큰 거는 있고 작은 거는 있는데 크거나 같은 건 없잖아요. 기타에 가서 크거나 같은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크거나 같다 얼마 90 하고 이렇게 써줘야 돼. 자,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 세 규칙에 가서 내가 찾아도 되는데, 그냥 셀 강조 규칙에 가서 큰 거는 있어요, 작은 것도 있어요, 같은 것도 있어요. 크거나 같은 게 없으니까 기타 규칙에 가서 크거나 같은 거 얼마나 90보다. 그리고 서식에 가서 두 줄짜리 쳐주고 이중 밑줄 쳐주고 굵게 두 줄 밑줄을 칠 거예요. 확인. 그럼 90점 이상인 애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나요? 결과가 또 한 문제가 나왔네요. 80점 미만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울임꼴, 글꼴색 빨강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서 80보다 작은 거니까 작다를 선택하면 되겠죠? 얼마보다? 80보다 작다면 그런데 뭐다? 기울이고 빨간색은 없어요. 그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돼. 가서 기울이고 색깔은 빨강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 기타 규칙에 가서 작다 80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서식에 가서 기울이고 빨간색 이렇게 하셔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강조 규칙에서 작다에 들어가서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90점이 아니라 60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90점 이상이니까 빨간색, 굵고 두 줄이 나왔는데 60점으로 되는 바람에 80 미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기울어 드리고 빨간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제가 90 이상만 클릭 해가지고 얘네들은 두 줄 치고 빨갛게 한 게 아니라 이 값이 70이 아니라 95가 되면 90점 이상이 되는 조건에 따라서 두 줄이 나오고 굵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얘가.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느냐? 아까 1번 또 2번 문제 이거를 시험에 잘 나와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52쪽 무작정 따라하기.
아까는 이랬었어요. 여기 숫자를 가지고 이 중에 얼마 이상이면 빨갛게 나와라, 굵게 나와라, 두 줄 쳐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계획 수량, 이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350이라든지 이런 경우 250 이상이 되면은 밑줄을 치고 굵게 나타나래요. 그런데 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50 이상이 되면은 그 줄 전체가, 조건은 계획 수량에다 물어보고 수식은 서식은 다 그 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랑은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A의 네 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반드시 세 규칙, 수식, 수식을 선택해야 해요. 문제지에 250 이상이라면 행 전체에 대하여 블럭을 다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행 전체에 대하여 있기 때문에 블럭을 다 잡고 들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잡으면 안 되고 알명이만 잡아요. 알명이만.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리고 밑에 있는 수식 칸에다 클릭해 놓고 얘를 계획 수량에, 문제는 조건은 계획 수량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 수량의 첫 번째 셀이 뭐죠? 뒤에 네 번째 셀이죠? 뒤에 네 번째 셀이잖아요. 이거를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해도 되고 는 하고 직접 써도 되고, 근데 그냥 키보드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직 우리가 함수는 안 배웠지만 는 하고 명령을 거는 거는 그렇게 해라, 네 값이 이러쿵 저러쿵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달러 표시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얘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달러가 양쪽에 다 찍힐 수가 있다고. 달러가 양쪽에 다 찍히면 이거를 절대 주소, 절대 참조라 그래요. 그리고 한쪽에만 있으면 혼합이라 그래요. 혼합. 달러 표시가 한 군데만 있으면 혼합이라고 하고, 달러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러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상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인 뒤에 계산식 계산할 때는 이 절대를 써야 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혼합 요거만 써요. 요 방식만 사용해요.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러니까 달러 표시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F4번 키 누르면, 키보드에서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 네 번째 셀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달러가 양쪽에 찍혀 있잖아요. 이때 키보드로 직접 고쳐도 돼요. 고쳐도 되는데 귀찮으면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여기서 달러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앞부분에 있는 위치로, 앞부분에 요 위치 형태로 달러가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얘가 얼마 크거나 같다 250 이상이라면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의미가, 이건 뭐냐면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몇 번째? 12번째까지 어디야? 뒤에 12번째까지
250 이상이라면 라는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D의 네 번째부터 A의 네 번째부터 E의 12번째 영역에서 계획 수량이 그랬거든. 이게 계획 수량 영역이거든. 계획 수량 영역. 이 계획 수량 영역이 250 이상이라면 그래서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상은 뭐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작다라는 기호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같다야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셀에서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약간 달라요. 수학에서 크거나 같다는 위아래로 쓰고, 작거나 같다도 위아래로 표시하고, 다르다는 같다를 대각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그런 키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0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250 이상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내가 엑셀이 알아듣게끔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에 가면 밑줄 실선 하나 넣어주고요, 굵게 넣어주고요, 밑줄 실선 넣어주고 굵게 넣어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250 이상인 애들은 이렇게 전체 줄이, 만약에 150이 아니라 얘가 300이면 어떻게 되죠? 250 이상이 되니까 얘도 한 줄짜리 굵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블럭 잡고 150 미만이면 그랬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 수식 셀에다가 계획 수량 첫 번째 클릭하고, 무조건 첫 번째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표시 조정해 주시고, 작다 150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작다 150. 그리고 서식에 가서는 빨강 기울이고, 빨간색 글꼴 색에 대해서 빨간색, 그리고 기울어 드리고, 확인. 요렇게 확인. 그러니까 120이 아니라 만약에 300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진하게 줄이 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는 350이 100이면 어떻게 된다? 150 미만이니까 또 기울어지고 빨간색이 나올 테고, 그 줄 전체가 여기에 따른 조건에 따라, 요 조건에 따라서 250 이상이면 또 150 미만이면 하고 전체가 바뀐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범위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하여 뭐 이런 거, 범위에 따른 행 전체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부 서식 유형이에요. 근데 이 조건부 서식을 지금처럼만 내기만 하면 땡큐예요. 너무 쉬워서 그나마. 그런데 요 뒷면에 보시면 기출 01번 있단 말이에요. 기출 01번. 교재로는 다시 쭉 넘겨서 58쪽. 자, A의 다섯 번째 류민순이라는 이름서부터 저 36 끝에까지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외 행 전체에 대하여 수식을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착 들어가야 돼. A의 다섯 번째부터 G의 12번째까지 중에서 조건이 뭐예요?
입사일.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행 전체를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입사일이 10월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을,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사일이 10월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우스로 만약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입사일 자리, 이 자리를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떠요. B에 $B에 5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거는 뜨는데 요거를 이렇게 F4번 키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입사일이 10월이라는 게 아니라 2011년 8월 1일이라는 이 입사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함수를 하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B의 5번째 셀이, 이 셀이 뭐냐면은 날짜가 들어있죠. 날짜가 있는 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는 함수가 뭐냐면 그게 months라는 함수예요. months. 그러니까 함수를 쓸 때는 는 하고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다가 그 함수의 재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괄호 먼저 계산하죠. 수학에서는 뭐든지 괄호부터 먼저 해요. 즉 B의 5번째 셀, 저게 뭔데? 날짜잖아. 날짜. 이 날짜일에 월이 10이냐 이게 10월이냐 라는 거죠. 이런 함수도 있어요. 는 이어 하고 여기다 날짜가 들어가면 이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거예요. 몇 년도냐 이런 거. 예. month는 월, 는 day, 이거는 날짜에서 일 며칠이냐 이런 거. 5일날 태어난 사람 하면 day를 함수를 써서 이제 물어보면 되고요. 그 나이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나이 계산할 때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 알아야 나이를 환산할 거 아닙니까? 올해 연도하고 그 사람 생년월일에 있는 연도하고 빼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계산하거든요. 그럴 때 months, year 이 함수 많이 써요. 요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는 months 가로 열고 얘를 딸깍 클릭하고 F4번 키 2번 눌러주면 그러면 months라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는 10이라고 썼으니까 뭐다? 10월달이다. 만약에 얘가 months가 아니라 day 같으면 뭐예요? 10일날 입사한 사람. 월에 상관없이. 예. 만약에 이걸 이어 함수 써가지고 2011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1년도에 입사한 사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꾸미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서식에 가서 이중실선 굵게 이거 아니다. 위에 거다. 잘못했습니다. 굵은 기울인 꼴에 표준색에 있는 두 번째 빨강 이렇게 10월에 입사한 사람이 지금 하나, 둘, 셋, 4명인데 이 사람들 다 빨갛게 기울어질 거예요. 하게. 근데 중간에 있는 이정철 씨가 10월이 아니라 11월이면 어떻게 돼? 10일이면 아니겠지. 그렇죠? 돌아가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조건부 소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입사한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꾸며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아까처럼 뭐 판매 수량이 얼마 이상이라면 행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라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행 전체가 아까 250 이상이라면 150 미만이라면 두 번에 걸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10월달에 입사한 사람은 한 번만 했잖아요. 5월달에 입사한 사람, 10월달에 입사한 사람 따로따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면 한 문제로 끝내기도 하고, 그냥 함수가 아니라 뭐 250 이상이면 또 150 미만이면 하고 두 개를 넣어줄 때도 있고, 그런 거는. 둘 중에 어떤 유형이 아까처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뭐 95점 이상이면 다 노랗게 나와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셀 강조 규칙에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워요. 아까 우리 밑에 있는 기출 공유법 문제 풀었던 거, 이건 쉽기 때문에 잘 안 낸다. 잘 안 낸다.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를 시험에 많이 낸다 하는 거죠. 자, 61쪽 볼게요. 4번. 자, 이제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필터 문제. 필터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데이터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은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어떻게 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자동 필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너무 쉬워서. 그리고 관행도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동 필터보다는 고급 필터가 많이 나왔어요. 요 뒤에 우리 그 얇은 부록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동 필터 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고급 필터로 시험을 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하고요. 제목하고 본문은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보기 좋아요. 그리고 업무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필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하고 붙어 있더라 통으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필터에 들어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필터 누르면 이 위에 삼각형으로 표시 목록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그게 필터가 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동 필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고급 필터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만 필터 걸러내라. 아까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맞는 경우만 꾸며져라. 그럼 조건에 맞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거고, 필터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라. 조건에 맞지 않는 거는 감춰줘요. 안 보일 거예요. 보세요. 근속기간이 클릭해서 숫자 필터. 근속기간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일일이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지 마시고 근속기간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숫자 필터에 가서 15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크거나 같다 하고 15 확인. 그럼 근속기간이 15보다 크거나 같은 이상인 경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숨어요. 왼쪽에 파랗게 나타났어요. 숫자 번호가 5번 안 보이고 8번 안 보이고 11번 12번 13번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숨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퇴직금이 5만원 이하래요. 그러니까 퇴직금에 가서 고르지 말고 숫자 필터에 가서 이하니까 뭐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여기다 5만원이라고 쓰면 5만.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김재욱 과장 한 사람 남을 거예요. 김재욱 과장 한 사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하는 조건이 근속기간이나 퇴직금에 가보면 이렇게 깔때기 그림 거름망처럼 생긴 거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기출 01로 가볼게요. 기출 01. 교재 69쪽 69쪽인데 잠깐만요. 안돼, 자동 필터가 안돼. 여기는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생산 2부 이거나 2고가 아니라 2고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자동 필터를 못 걸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기출 02번 문제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생년월일이 5월인 사람만 골라서 걸러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는 10월달에 입사한 사람을 표시하는 거였고요. 이 필터는 5월달에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겨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려면 자동 필터는 또 못해요. 고급 필터를 써야 돼요.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무작정 따라하기 2번으로 돌아갈게요. 방금 전에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라는 거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필터라는 명령을 눌러가지고 근속기간을 여기서 고르고 크거나 같다 15 그리고 퇴직금은 작거나 같다 얼마 5만 하고 치면 그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만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고 뭐뭐이고 뭐뭐인 경우는 고급 필터가 돼요. 근데 뭐뭐이거나는 고급 필터가 자동 필터가 안 돼요. 자동 필터가 고급 필터가 아니라. 그럼 뭐뭐이거나 이런 경우는 고급 필터에 들어와야 돼. 한번 해보자 뭐. 무작정 따르기 1번은 자동 필터를 거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무작정 따르기 2번은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조건이 뭐라 그랬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 이거잖아요. 이거를 어딘가에다 조건을 걸어서 걸러낼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61쪽에 기본 문제를 보시면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와 있죠.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에 가서 A의 15번째 셀서부터 H의 18번째 셀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래요. 뭐라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어디에다가? 여기 A15부터 H 18번째 이 안에다가 조건을 걸으래요. 조건부터 걸어야지 뭐. 이 안에다가 자, 기본급, 근속기간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근속기간 수간에 갖다 15 이렇게 쓰시면 돼요. 블록 잡고 쓰지 말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조건은 이 안에다 쓰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나타나는 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원 5만원 이하니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근속기간의 글자를 얘랑 똑같이 써야 돼요. 만약에 얘가 근속하고 한 칸 띄어 있으면 여기도 근속하고 한 칸 띄어야 되고, 얘가 오른쪽 정렬이면 그건 상관없어요. 빨간색이면 상관없어요. 글자 내용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근속기간 복사해서 퇴직금하고 두 개를 복사해서
15번부터 붙여넣기를 하죠. 이렇게 여기다가 크거나 갖다 15, 여기는 작거나 갖다 5만원 이렇게 쓰면 굳이 글자를 틀릴 일이 없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원본 안에다가 클릭하고 원 영역에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딴 데 가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제목하고 본문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고 고급에 들어가도 되지만, 얘가 만약에 없고 붙어있으면 꼭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수월해요.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다시 블럭을 설정해야 돼요. 지금은 이 책 저자가 미리 여기다 고급 필터를 설정해 놓은 영역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점점 찍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걸면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때는 다시 블럭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해 놓고 원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알아서 블럭이 잡혀요. 자, 그리고 다른 장소로 출력해 낼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 조건은 어디다? 여기가 조건이죠. 아까 이만큼 영역에다 조건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 설정해 놓은 거를 블럭을 설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책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20번째, A의 20번째 여기서부터 출력하래요. 그러면 복사 위치가 A의 20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딱 아까 한 사람이었잖아요. 김재욱 과장. 한 사람은 딱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어요. 결과 나왔나요? 자,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도 나와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라 그랬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고 이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위아래로 걸어주면은 그때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요. 근속기간 퇴직금 사이에 있는 조건이 위아래 좌우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조건이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 뭐뭐 또는 뭐뭐이고 이런 거 달라져요. 자, 기출 공의를 한번 가볼게요. (69페이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그랬네. 그러니까 생산 부서가 여기 있어요. 생산 부서가 복사하고 어디다 조건을 걸 거냐면 여기다 14번째다가. 그래서 생산 2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생산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900 이상 1500 이하래요. 그러니까 900 이상 1500 이하를 이렇게 써야 돼요. 생산량이 900보다 크거나 같고 복사해서 생산량이 1500 이하.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항목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니까 생산량이 900보다 크거나 같고 생산량이 15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생산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 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생산 2부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900 이상 1500 이하니까 얘는 같은 AND고 얘는 또는이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거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얘를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생산량을 위에다 쓰고 생산 2부, 생산 부서를 밑에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여기 비워두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 쓰시면 되죠. 이거를 왼쪽처럼 쓰셔도 되고 오른쪽처럼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산부서, 생산량, 불량률, 제품 코드 요 네 가지. 즉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 말래요. 그러면 출력하고 싶은 항목을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18번째 셀에다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최대 생산량은 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력하고 싶은 내용만 복사를 해서 출력하는 위치에다가 미리 붙여 놓으시면 돼요. 붙여 놓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뭐 해라?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요게 조건 범위가 되죠. 조건 범위는 아까 이렇게 줄이 다르게 블럭 잡은 거. 복사 위치는 아까는 그냥 클릭했었어요. 뭐 20번째 그럼 20번째 클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품 코드부터 최대 생산량이 다 출력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여기 것만 출력해 달라며 최대 생산량 빼고 출력해 달라 그랬으니까 미리 입력한 자리에다가 거기를 블럭을 설정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 네 가지 항목만 따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 2부이거나 생산 2부가 하나 둘 셋 이거나, 또 900에서 1500 사이니까 960, 또 여기 920, 900 이상이 나왔죠. 얘는 2000이잖아요. 그럼 900에서 1500 사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2000이냐? 생산 2부거든. 얘는 생산 2부가 아니지만은 900에서 1500 사이니까 됐고, 생산 2부니까 되고, 이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2부가 되던 900에서 1500 사이가 되던, 뭐는 출력하지 않았다?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 않았다. 불량률까지만 출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만 따로 출력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가 조금 어려운 문제. 기출공이 5월인 사람만 고르래. 5월인 사람만 고르래. 그러면 조건이 뭐라고요? A 15번째부터 조건을 쓸 건데, 생년월일이 5월에 태어난 사람만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 되잖아. 뭐라고 쓸 거예요? 5월이니까 는 month 가로 열고 누가? 얘가. 생년월일 중에 첫 번째 거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죠.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리고 얘가 는 오냐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 달러 표시가 책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죠? 여긴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예, 여기는 필터에서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너 5월에 태어났니? 만약 그렇다면 출력이 될 거고, 너 5월에 태어났니? 아니. 너 5월에 태어났니? 5월 맞아. 그러면 걔들은 출력이 될 거고. 근데 잘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C의 네 번째 셀이니까 박거상이라는 사람이 생년월일인데, 걔의 월이, 생년월일 중에 월이 5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엔터. 아까 조건부 서식에서는 는 month 괄호 열고 셀 주소 써주고 는 10. 그럼 10월에 입사한 사람들만 어떻게 꾸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급 필터에서 좀 전에 물어본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가지고 항상 조건에 물어보는데 너의 생년월일 중에 월이 5라는 숫자랑 같으니 5월생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yes를 엔터를 딱 치면 얘는 5월이 아니라 6월이잖아요. 6월이니까 거짓말하고 나올 거야. 만약 5월이었으면 false가 아니라 true라고 나왔을 거라고. 만약 얘가 너 6월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오, 나 맞아 6월이야 하고 하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5월인 거를 조건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5월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거 필터에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실행했더니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타나면 바로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뭔 얘기냐? 지금 false라고 나타났잖아요. 뭐가 false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생년월일에 관한 걸 물어봤을 때 얘가 5월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년월일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비워두면 되고, 아니면 아무런 글자나 사용하면 된다. 이때 원문에 항목들 있잖아. 항목 이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항목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들어갈 글자를 고객번호, 이름, 이 글자 중에는 어떤 거라도 건들면 안 된다. 그럼 생년월일이라는 글자도 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냥 5월생? 이건 써도 돼. 아무런 글자나 사용하면 돼. 5월생. 아니면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안 쓰면 허전하잖아.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 이렇게만 쓴 거예요. 월이라고 써도 되고 5월생 찾는 거니까 5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건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저 위에 항목 중에 어떤 이름도 골라 쓰면 안 돼요. 비워둬도 되고요. 비워두지 뭐. 자, 요거는 제가 여기다 메모장에다 옮겨 적을게요. 네, 이렇게 지울 거고. 자, 그러면 현재는 이 사람이 6월생이라서 5월생이냐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라고 한 건데, 자, 그러면 원본에다 놓고 고급 필터 걸어 볼게요. 고급 필터 다른 정수의 복사, 조건 범위는 뭐다? 얘가 비어 있다고 해서 요것만 클릭하면 안 돼요. 비어 있어도 블록 잡아야 돼요. 이 책에서는 여기 월이라고 써 있고 아까 5월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없다고 해서 하나만 클릭하면 안 되고 반드시 두 개를, 위아래를 블록을 같이 잡아야 되고, 복사 위치는 지시한 대로 A 19번째니까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저 위에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고객번호부터 설문 포인트까지 5월생 것만 쫙 나오겠지. 자,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true나 false가 나타나면 그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생년월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5월생이니? 라고 쓰든지 5월하고 쓰든지, 아니면 문제지처럼 우리 책처럼 월만 쓰든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급 필터까지도 걸어봤다. 고급 필터는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처음 접해 보시는 거잖아요. 처음 접해 보시는 건 헷갈리는 것 뿐이겠지.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섹션 5번은 이제 계산 작업이 들어가는데, 계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 작업은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함수식이라는 말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는 하고 명령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름은 수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5 더하기 3 하고 엔터 치면 8 나오겠지. 는 A의 첫 번째 셀이랑 뭐 G의 다섯 번째 셀이랑 서로 더해라, 그럼 더하겠죠. 이렇게 하는 건 수식이라고 하고,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수학식처럼만 쓰는 거고, 함수식은 는 하고 무슨 함수가 들어가, 함수. 무슨 함수가 들어가서 처리한다 이거야. 이렇게. 그걸 함수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74페이지부터 나오는 문제는 함수식 문제입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통계함수, 텍스트함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교재 74쪽 꼭대기에 보시면은 텍스트함수라고 떠 있어요. 통계함수 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average, average A, average if S 중에서 쭉 가다 보면 rank, 랭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랭크라는 함수는 2007까지만 사용하던 거고, 2014부터는 새로 나온 함수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랭크 대신에 랭크.eq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랭크.eq. 랭크.eq는 2010 전용이에요. 2010 이상서부터. 얘를 사용해서 작업한 거를 보내줬더니 2007에서 열면은 답이 안 나와요. 2007에서는 랭크.eq를 몰라요.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리는 거는 거버리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maxA라고 있어요. max 옆에 maxA, min 왼쪽에 maxA라고 되어 있죠. maxA.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다 드시고요.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VARP, VRP, VRS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줄 첫 번째 나온 STDV 이런 거 있죠. 그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VAR 두 가지 지워버리고 STDV 두 가지 지우세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예전에 STDV라는 함수가 한번 나왔었어요. 함수 사용법은 쉬워요. 쉬운데 VAR은 분산이라는 뜻이고요. 분산. STDV는 표준 편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려워서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오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랭크.eq, 랭크나 랭크.eq, 얘는 필기 실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는 평균 구하는 거고, 에버레이지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고, 뒤에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과목이 있는데, 이게 두 개 이제 평균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중간고사 중에서 가장 큰 값 90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88. 90에서 88 빼면 2가 남겠고, 여기는 가장 큰 게 98이고 두 번째는 92니까 빼면
6 나오겠고 뭐 그렇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큰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중간고사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할 때 어떻게 명령을 쓸 거냐 이거죠. 는 max 하고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는 는 large 범위를 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max는 가장 큰 값 구하는 거예요. large는 몇 번째로 큰지, 두 번째로 큰지, 세 번째로 큰지, 열 번째로 큰지. 만약에 얘를 1로 쓰면 뭐가 된다? 가장 큰 거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를 1로 쓰면 첫 번째 큰 거니까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는 max에서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빼주면 가장 큰 점수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빼라. 차이니까 하고 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는 max 가로 열고 요렇게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그럼 이게 뭐냐? 얘네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라 이런 기능이에요. 예. 는 max라고 쓰고 괄호 안에다가 범위를 정해주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75쪽에 한번 보세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 가서 fx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통계 함수를 찾아가지고 쭉 내려다가 보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m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 누르면 max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외워서 써야 되거든요. 저렇게 불러 쓰는 거 좋진 않아요. 이 책도 앞부분에는 그렇게 불러 쓰는 연습을 가르쳐 놨는데요. 뒤로 가면 그냥 쓰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는 함수가 맥스 함수하고 라지 함수 두 개를 알려줬잖아요. 이걸 쓰라고. 그럼 맥스 사용법하고 라지 함수 사용법만 알면 되잖아. 자, 오늘의 저녁은 김치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냄비하고 식용유하고 김치하고 두부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것만 갖고 쓰면 되잖아. 고민할 필요 없잖아.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일 어려워요. 이걸 알아서 하라 그러면 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정답도. 그러니까 두 가지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힘들어도 는 m a x 괄호 열고 블록 잡아주고, 블록은 위에서 아래로 잡아도 되고 위에서 아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잡아도 돼요. 괄호 닫고 빼기 l a r g e 라지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컴마 2 컴마 2는 왜 써요? 두 번째로 크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함수를 무슨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직접 사용하는 게. 저 위에 상단에 가서 마법사를 불러 쓰는 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처음에 엑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클릭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클릭해서 쓰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거기 있는 거 클릭했다가는 시험장에서 제 시간에 시험 못 봐요. 그냥 무조건 외워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함수는
개수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뭐뭐 나오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요건 중요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거든. 걔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도 계산하고 평균 점수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동 채우기, 우리 자동 채우기 배우셨죠? 자동 채우기, 여기 점 끝에 점 있는 거, 이걸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이 계산이 돼요. 아까 중간고사에 대한 최대값하고 두 번째 값을 뺀 거를 기말고사에 가서 그대로 다시 공식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써야 되고 평균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시험 봤는데 합계를 계산하래. 자기 점수 합계를 계산하는데 60만 명 시험 봤으니까 60만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지. 그러니까 한 사람 거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에 대한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로 쭉 밀고 나가면 옆에도 똑같이 얘 하던 대로 똑같이 계산이 되더라 이거지. 그리고 처음에 해보실 때는 눈으로 꼭 검사를 하셔야 돼. 가장 큰 숫자가 90, 두 번째로 큰 게 88이니까 빼면 2, 얘는 가장 큰 게 98, 두 번째로 큰 게 92니까 빼면 6, 여기는 가장 큰 게 93, 두 번째로 큰 게 89, 그러니까 빼면 4. 대략 답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 겁니다. 아시겠죠?